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주에 우리 현장 체험학습 다녀와서 굉장히 고단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이 숙제를 조금 완수를 하셔서 시험 범위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영어 지식을 쌓는데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5쪽이고요. 이 글 2과 Color Your Language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작지만 굉장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필기를 좀 야무지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리 필기를 좀 하기 전에 어떤 반은 이제 이 글의 구조도가 파악이 된 반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는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적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본결 크게 3단 구성으로 모든 글이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 글은 저번에 1과와는 좀 다르게 본론이 상당히 길어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결론은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주로 키워드나 주제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글 전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비유, analogy가 소개가 됩니다.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본론은요, 이 비유가 주로 동물과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 비유의 사례가 4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동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동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4가지 동물이 나오고, 첫 번째 동물이 뭐냐면 악어예요. 악어. 악어의 눈물 해서 악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벌이에요. 벌기를 만들다. 세 번째가 뭡니까? 코끼리예요. 하얀 코끼리. 네 번째는 양이요. 검은 양. 이래서 4개 나오고, 결론은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마무리를 우리가 좀 세련된 용어로요, 뭐 제안하는 말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언이라는 말도 해요. 이렇게 해서 총 이제 4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비유 같은 이 용어를 소개하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2개 동물을 더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동물이 뭐냐면 하나가 닭이에요. 닭. 여기 있네요. 닭.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닭이 나오고, 두 번째가 사자예요. 동물만 6마리다. 오늘 할 페이지 35쪽은 이 비유의 개념과 함께 비유의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닭과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서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페이지 35쪽에 그 단어를 쌤과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리 이렇게 단어를 쌤님이 표시할 수 있게 프린트 뒷면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과 단어 프린트가 있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여기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뒷면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베껴도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자, fascinating부터 draw on까지 1번부터 8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ascinating은 자, 형용사죠. 뭡니까? 그죠? 매력적인, charming한 이런 뜻이 있어요. 매력적인. 그죠? 자, 그리고 이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S와 C가 이렇게 헷갈려요. fascinating 할 때 주로 친구들이 C를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자음이 붙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좀 매력적인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흥미가 생긴다는 뜻이 있어요. 흥미로운. 그렇죠? 매력적인, 흥미로운. 좋아요. 자, 2번 linguistic 있어요. linguistic은 얘는 형태에서 여러분들 IC로 끝나면 뭔가 형용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linguistic은 형용사고 뭔가 생김새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느낌 비슷하잖아요. 주로 뭐와 관련돼 있어요? 주로 언어와 관련돼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언어학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언어학이 뭐지? 하면서 명사형을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자, linguistics라고 합니다. linguistics. 이렇게 하면 이거 뜻이 뭐라고? 언어학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언어학 주로 이제 이 거대한 어떤 학문의 종류잖아요. 뭐 경제학처럼, 그죠? economics처럼 이렇게 ICS로 주로 끝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어떤 학문의 갈래는 주로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S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복수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좀 반전이 뭐냐면
linguistics나 economics나 주로 이렇게 S로 끝났지만 이 친구들은 주로 단수 취급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좀 챙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analogy에서 이 친구들 명사예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비유예요. 비유. 비유법, 비유. 비유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직유법, 은유법, 화류법, 풍류법 이러면서 제유법도 있나요?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알죠? 그죠?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직유법 쓰면 뭐뭐와 같은 이러면서 뒤에 비교하는 대상과 원관념이 나오잖아요. 뭐 남동생 있는데 쌤 남동생한테 뭐 돼지 같은 놈 이럴 때 그 돼지 같은 그죠? 돼지 같은 놈 이럴 때 이 같은이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직유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은유는 뭐예요? 뭐 내 마음은 은근하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럴 때 그대 노저 이런 시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원관념은 그죠?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과 equal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 다 통틀어서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동물과 관련한 비유를 쓴다는 거죠. 그죠? 참고하시고. 자, 네 번째 comparison 볼게요. comparison은 비교예요. 비교. 그죠? 비교. 비교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뭡니까? 자, 동사 적어볼까요? compare with예요. compare. A라는 대상과 뭐 B라는 대상을 비교할 때 compare A with B예요. A와 B를 비교하다. 그죠? 얘와 얘를 비교하다. 참고하시고. 자, convenient 보겠습니다. 자, convenient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뜻이 뭡니까? 그죠? 편리하는 뜻이죠. 편리한. convenient.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 뭐 맨날 수업 끝나고 학교 끝나고 레슨 가기 전에 항상 편의점에서 그죠? 컵라면 하나 때리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편의점이 영어로 뭔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하죠. 그죠? 뭡니까? 편의점. convenience store잖아요. convenience store.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6번 similarity 하면 뭐야? similarity. 이 친구는 이거 I가요. 사운드가 납니다. 아닙니다. similarity예요. 자, 뭡니까? 자, 명사죠. ITY로 끝나면 주로 명사형이고 뜻은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유사한이라는 형용사 좀 볼까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자, 얘는 similar to예요. 자, 뭐뭐와 유사한. 유사한 이제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with가 아니라 to를 많이 씁니다. 자, logic이 뭐야? logic. logic은 우리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보면 logical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reasonable하고. 자, 그래서 명사로, 그죠? 논리. 이런, 그죠? 논리. 자, drawn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drawn 밑줄자. 자, 구동사예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on이라는 친구가 붙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draw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과 애들이 많이 이걸 쓸 거예요. 자, draw 하면 drawing 수업 하잖아요. 그리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린다는 거는 어떤 그 형태를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뽑아내는 거 은행에서 쓰면 돈을 뽑다, 즉 인출하다라는 뜻도 되고 draw 하면 그리고 또 draw라는 뜻을 또 어떤 논리학적으로 쓰면 논리를 뽑아낸다, 즉 추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화가 돼서 on을 하면 뽑아내는 걸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많이 드러내는 거 말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이걸 뽑아내서 활용한다. 그죠? 그래서 타동사로 활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활용하다. 그죠? 영어로요. utilize라고도 합니다. utilize. 활용하다. 같은 뜻.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알아두시고. 그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1번에서 8번까지 단어를 봤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 단어가 왜 보컬리스트에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have to do with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자, 여기에 something 좀 넣을게요. something. 자, something. 이 단어 진짜 중요해요. 자, something. have something to do with 해가지고 이 친구의 뜻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있다. 그죠?
자,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something이 없어지고 그냥 what do animals 하면서 have to do with만 남았느냐? 자, 이거는 얘가 의문문이라서 그래요. 그죠?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문 하나 보면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원리 한번 볼게요. 자, question과 answer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 뭐 했어? 너 지난 날에 뭐 했어? 좀 어색한 예문이긴 한데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What did you do? 너 그때 뭐 했어? 자,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어. I did my job.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did my job.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did you do? 이렇게 물었을 때 이 do는 타동사예요. 근데 뒤에 이게 없잖아요. 목적어가. 목적어 어디 간 거예요? 이 목적어는요. 이 what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문문에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do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you 앞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일반 동사인, 그죠? 대동사인 did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제를 고려해서. 얘가 또 이렇게 얘를 만들고. 이게 이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원리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뭐예요?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하면서 이 have가 타동사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 있죠. 이 something. 이 something이라는 친구가 뭐가 된 거예요? what으로 이렇게 얘가 이 자리를 싹 간 거지.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싹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없어지고 what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한 거지. 자, 그리고 이 have 자체가 또 일반 동사라 가지고 여기 또 뭐가 생긴 거예요? do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십니까? 얘가 타동사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이 자리에 갔고 또 얘가 일반 동사라서 이 해당하는 대동사가 요 do가 의문사 뒤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고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고라는 것까지 알아주세요. 보시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만만하진 않죠. 그죠? 잘 따라오세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the English language?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 뜻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동물과 그죠? 이 영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A whole lot. 그죠?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You will be surprised. 당신은 will be surprised. 보이십니까? 이 비동사와 surprise 놀라다 ed가 붙죠. BPP는 뭐예요? 수동태죠. 자, 우리 이제 수동태는요, 무조건 자동사라고 알아놓을게요. 자, 문장은 이미 자동사고, 뒤에 to know 보이십니까? 그죠? 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이 친구도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쌤이 수식어라고 했죠. 문장은 이미 주어 플러스 자동사라서 여기서 끝났고, 이 수동태가, 이 투부정사가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준동사인 투부정사, 명형부의 이 역할 중에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선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줘서 부사적인 용법이고, 그죠? 부사적 역할을 하고, 그리고 will be surprised. 당신은 아마 놀랄 겁니다. 왜 놀라냐면 to know, 알았기 때문에 하면서 그 놀라는 것의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적인 투부정사의 원인의 어떤 용법이 쓰인 거죠. 그래서 왜 놀라냐면 to know, 알았기 때문에 놀랄 거예요. 자, 뭐를 아냐면 자,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투부정사 뒤에 오는 이 동사 원형 있잖아요. 이 know가 타동사거든요. 이 타동사는 아무리 투부정사 안에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이 타동사의 성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지만. 그 목적어 뭐예요? 꽤 긴 경우가 있다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절 오고 있습니다. 이 목적어절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어쩌면 놀랄 수 있어요. 자, 이 목적어절이 뭐냐면 뭐를 아는 거냐면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하면서 얼마나 의문사죠. 얼마나 많은 영어적인 표현이 그죠? 주어 involve 타동사죠. 포함하는지 뭐를 동물을 얼마나 많은 영어식 표현이 동물을 포함하는지 당신이 안다면 당신 매우 놀랄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더 어려운 거 갈게요. 자, 의문사 how many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의문사 what은 뒤에 이렇게 question mark를 물음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사가 쓰여도 이 how many라는 의문사가 문장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to know의 목적어 절 안에 의문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도치도 일어날 수 없고 question mark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동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죠? 자, 간접 의문문이라 합니다. 퀘션 마크 없이 문장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의문사가 쓰인 문장 간접 의문문이라 하고 어수는요. 의문사 도치 안 되고 What is your name처럼 이렇게 보통 도치되잖아요.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근데 얘는 의주동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된다고요. 자, 지금 간접 의문에 쓰인 거예요. 이것도 자세하게 나중에 할게요. 그죠? 당신은 매우 놀랄 거예요. 뭐를 안다면. 얼마나 많은 영어식 표현이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안다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죠? consider. 자, 동사 원형이에요. 무엇을 고려해 보세요. 주어가 생략된 이유는 제안하는 거 혹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가끔 주어 생략한다고 했었죠. 자, 고려해 보세요. 자, 타동사라 가지고 VT예요. 뒤에 목적어 취하죠. Some of the fascinating ways. 아주 흥미로운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이 흥미로운 방법은 뭡니까? In which animals are involved in everyday English 이라고 있습니다. 자, in which도 지금 아까 간접 의문 어려운 거 하나 했는데 in which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which는 뭐냐면요. 이 in은 place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 그죠? 장소나 어떤 시간 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가 붙으면 이 친구는 관계 부사가 됩니다. 관계 부사고 뭐랑 같냐면 장소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where이랑 똑같아요. 그죠? where. 자, 관계부사 특이 뭐다? 관계부사 특은 앞에 선행사, 그죠? 이 명사 구인 선행사를 수식해준과 동시에 뒤에 어떤 문장을 들고 다녀요? 완전한 문장 데리고 다니죠. 그죠? 자, 이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들을 고려해 보세요. 근데 이 흥미로운 방식들은 곧 어떤 거라는 거지? animal, 동물들이 all involved. 그죠? 수동은 쌩님이 자동사라고 했어요. 그죠? 수동 동사 자동사라서 뒤에 뭐가 온다? 이미 문장은 완전한 치료 끝났고 전치사가 옵니다. 자, 모든 어떤 일반적인 영어에서 동물들이 포함된 그런 매력적인 방식들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네 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게 많았어요. 우선은 이 의문문 자체, 그죠? 형성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이 to know, 그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의 to know도 봤었고, 그리고 이 to know의 타동사의 목적어로 오면서 간접 의문문이 생긴 이 형태도 봤고, 그리고 뭐를 또 봤어요. 관계부사 in which가 where이랑 똑같다고 하면서 앞에 선행사 구를 수식해주면서 동시에 완전한 뒷문장이 오는 것까지 배웠어요. 너무나 지금 압축적인 어법 지식이 이 네 줄 안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서 봤고 뒷문제는 좀 쉬워요. 뒤에 이 5번째 줄부터는 쉬운데 우선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게 나오긴 하지만 어법으로는 좀 쉽습니다. because, while 좀 표시하시고 접속사 나오고 있죠. 그죠? 접속사 나오면 이제 앞에 주어 동사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조금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게 좀 까다로워요. for language. 자, 이 친구는 이렇게만 표시해 놓을게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S. 의미상 S 표시하겠습니다. 이 친구 나와요. 얘는 나중에 설명 따로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의미상 주어는 뭐랑 같이 나오냐면 뒤에 to create new meanings. 이거 보여요? 자, 뭡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였으면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준동사라 했잖아요. 준동사 표시할까? 그죠? 자, 준동사와 의미상 주어가 짝꿍이다. 이렇게만 알아놓겠습니다. 그죠? To create, 뭔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이 대상이 language라는 실질적인 의미상 주어라는 거.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준동사의 서술의 행위의 동작의, 그죠? 그 대상이 바로 languag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없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Let's begin, 그죠? With the basic linguistic process, the analogy. 자, 시작해 봅시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죠?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with a basic linguistic process. 아주, 그죠? 간단한 언어학적인 과정. 자, 명사구예요. 명사구. 그죠? with 전치사에 걸리는. 자, 아주 기본적인 언어적 절차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그게 곧 뭔데? 여기 커마 보이십니까? 그게 곧 뭐예요? analogy라는 거예요. 자, equal 역할을 하고, 그죠? 둘이 같다는 거.
이 비유라는 걸 알아볼 텐데 이 비유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언어적 절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an analogy 이러면서 이 전체 서론의 핵심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줄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돼요. 지금 그냥 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밑줄 치는데. 자, 비유라는 게 뭐냐면 analogy는요 is 이 형식 동사예요. 얘는 곧 뭐냐면 a comparison. 이건 곧 비교하는 걸 우리 비유라고 하는데 자, 이 형식 동사 뒤에 SCO죠. 올 수 있는 품사 뭡니까? 명사예요. 그죠? 비유는 곧 비교고 between. 자, between 세모 해볼게요. 얘는 품사 뭐예요? 그죠?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 사이에. 그럼 뒤에 당연히 명사 구가 오겠죠. 그럼 이 전체는 이미 뭐다? 수식어로서 문장 끝난 거예요. 자, 비유라는 거는 곧 비교를 말하는데 뭐 사이에 있는 비교예요. 두 대상 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교를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그죠? 이 and는 또 뭐랑 뭐를 이어요. 자, 볼게요. a convenient way 이러고 있어요. 자, a convenient way 가로 뭡니까? SC. 그죠? 명사잖아요. 자, 그 앞에 나오는 그죠? 자, 이 전체에 동사는 하나예요. 얘는 동사와 동사를 잇는 게 아니고 동사는 하나인데 SC와 SC 명사인 그죠? SC 두 개 명사인 SC를 주격 보어를. 비유는 곧 비교고 두 물체 간의 비교고 그리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어떤 편리한 방법이냐면 for language to create new meanings. 언어가 그죠? 언어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그죠? 다 이 전체는 for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 수식어예요. 그죠? 언어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 편리한 방식을 그죠? 비유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장을 봤어요. 왜 주로 이렇게 동물을 이제 많이 쓰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Animals, 동물은요, are usually used. 수동태예요. usually가 들어가긴 했지만 수동태 동사가 쓰였어요. 동물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자, 또 뒤에 이제 주어 동사 나오겠죠. They are 그들은 어때요? familiar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어떤 A에게 to everyone 모두에게 그죠? 전사구까지 해서 모두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이 동물 비유가 많이 쓰였어요. 그죠? 비유가 있긴 하지만 동물 비유가 특히 많이 쓰이는 것은 친밀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by way of analogy 그죠? 자, 이렇게 끊겠습니다. 커마 있으니까 수식어겠죠. 이 전체가 뭐예요? 전치사니까. 자, 근데 by way of 뜻이 뭐예요? 자, 무엇 무엇을 통해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 무엇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animal expressions 이 동물 표현은 draw on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뭐를 사용해요? The similarities. 비유를 통해서 특히 동물 표현은 그죠? 유사성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유사성은 어디에 있는 유사성인 거예요? Between animals and humans. 여기서부터는 또 전치사니까 수식어고. 그러니까 사람과 그 동물 사이의 어떤 유사성을 활용해서 그 animal expression 동물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people 사람들은 who are not courageous. 자, 보이십니까? 그죠? 뭔가 이 수식어 who are not courageous. 그죠? 그러면 이 전체가 앞에 나오는 명사인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are called. 그죠?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chickens. 그죠? 이런 어떤 chickens 하면 닭인데 영미권에서 닭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겁쟁이란 뜻이거든. 자, 이런 사람들은 chickens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수동태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지 여기. 그죠? 오형식 동사의 이제 수동태라 가지고 이 뒤에 이 chickens는요. 이거 2학기 때 쌤이 가르칠 건데 OC라고 적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이 cold는 chickens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chickens 치킨이라고 불립니다. 그죠? 반면에 굉장히 그 겁쟁이들은 치킨스라 불리고 용감한 사람들은요 while 그죠? 여기서 while은 뭐만 동안애가 아니라 적어놓을까요? 반면에요. 반면에. 그죠? 그 선생님 뭐만 동안애와 반면에 어떻게 구별합니까?
문맥으로 때려 맞춰야 돼요. 우선은 반면에라는 뜻이고 반면에 brave readers 용감한 사람들은 are 그죠? said to be까지 그죠? 전체 이 형식의 수동태예요. 수동동사 뭐라고 불리냐면 lion-hearted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이렇게 불립니다. 그죠? In most cases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례에서 it is not hard to see the logic behind the comparison. 그죠? 자, it is. it이 뭔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가주어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럼 진주어는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진주어. 그리고 is 이형식 동사 hard. 그죠? SC 형용사.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원래는 이게 이 자리에 있었어요. 너무 긴 문장이었어요. To see the logic behind the comparison is not hard.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비교 뒤에 있는 어떤 논리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주어가 커다란 이런 문장이었지만 이게 it으로 바뀌면서 문장이 상당히 특히 주어 부분이 날씬해지면서 균형이 있게 된 거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To see the logic. 어떤 논리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Behind the comparison. 어떤 비교를 넘어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닭 보면 진짜 겁이 많고 사자를 보면 진짜 용감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치킨 같은 사람을 겁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자 심장 가졌다면 용감하다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유사성에 따라서 의미 추론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연상이 안 되는데 동물 비유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론 부분을 쌤이랑 후딱 해치웠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아까 네 번째 줄까지 어려운 거 왕창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쌤이 노란색으로 밑줄 쳐준 키 센텐스 보입니까? 그죠? 이 SC가 두 개가 나란히 AND로 나열된 거. 그죠?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는 거 잘 알아보시고요. 뒤에는 딱히 중요한 건 없지만 이 because와 while 이 전치사로 두 개 문장이 연결된 그 문장의 흐름을 좀 잘 보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it과 그죠? 진짜 주어, 가주어와 진짜 주어의 이 호환성도 잘 보시고 해서 내용상으로 비유가 특히 동물 비유가 쓰이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고 비유는 기본적으로 두 대상 간의 어떤 유사성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편리한 방식이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쌤은 이 노란색 밑줄 쳐둔 세 번째 줄 문장이죠, 이거. 세 줄짜리 문장. 이걸 좀 외우는 걸 추천을 해요. 아무튼, 계속 그 주말 내내 복습을 좀 하시고요. 우리는 이 과제를 완수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쌤님이 그 연결어 프린트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연결어 프린트 특강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이 한 강짜리만 보시고 월요일에 혹은 화요일에 선생님께 도장 받으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